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2008년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이라는 게 시행됐는데요. 이후 부산에선 13곳의 민간 산업단지가 승인됐습니다. 이 특례법으로 승인 절차가 수월해지자 민간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요? 부산 MBC는 이번 주 민간 산업단지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민간 산업단지 조성으로 243만 제곱미터, 부산 중구 면적만큼 넓은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조재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성된 발용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면적만 16만여 평, 5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원래 이 땅은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제한된 생태자연도 2등급지였지만 3년 만에 산림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승인 당시 관할 기장군이 산업단지 조성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시됐습니다. 이런 자연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보존해야만 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땅의 공시가격은 산업단지 조성 전 제곱미터당 22,000원에서 5년 만에 13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1분 거리, 2분 거리에 장안 IC 탈 수 있지, 국도 탈 수 있지, 부산시 외곽도로 IC 탈 수 있지. 아주 좋다 여기가. 산림 34만여 제곱미터. 이 땅도 산업단지로 지정돼 곧 사라질 처지입니다. 대우버스가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해 자연녹지가 공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우버스는 땅의 용도만 바꿔놓고 8년째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 땅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땅값을 올린 뒤 되파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10년 전부터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때문입니다. 4년 동안 걸렸던 게 6개월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비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모두 통합 심의가 됨으로 인해서 심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가 돼요. 특례법에 따라 부산에 지정된 민간 산업단지만 13곳, 243만 제곱미터, 74만 평의 자연녹지가 사라졌습니다. 취재팀이 기업 입주가 완료된 민간 산업단지 6곳을 조사한 결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1,000명 남짓. 그것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대부분 원래 부산에 있던 업체들이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필요하다면야 민간 산업단지 늘리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죠. 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2008년 말 시행된 인허가 특례법입니다. 당시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 법은 산업단지 신청 이후 8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특례법은 2단계로 축소됐고 소요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민간이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뛰어든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절차가 이렇게 간소화된 만큼 산업단지 승인이 훨씬 더 쉬워진 거군요. 네, 특례법 14조 3항입니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경관위원회 등 기존 8개 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단 한 차례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선 산업단지 승인 받기가 쉬워진 거고 다른 측면으론 그만큼 산업단지 입지 검증이 허술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만 7천 평, 25만 5천 제곱미터. 보전 녹지가 공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부산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부산 주공주식회사가 조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승인 당시 기장군은 산림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대했지. 환경 피해가 환경 훼손이 불보듯 뻔하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땐 전문가가 기술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것도 무시됐고 심지어 개발 용역 업체가 외부 장소에서 심의위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 위원회를 쫓아다니면서 위원들을 만나는 거죠.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가능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고도 부산주공은 부지의 3분의 2를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에코장안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20만 제곱미터, 6만여 평입니다. 이곳 시행사의 주요 주주를 확인해보니 최대 주주와 두 번째 주주가 모두 건설사입니다. 더욱이 이 두 건설사가 에코장안 산업단지의 시공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단지를 만든 뒤 분양을 통해 수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기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특례법 시행의 당초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애초 기장군이 산업단지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술 검토서도 작성하지 않고 승인이 났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기술검토서인데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검토서를 작성 안 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죠. 취재팀이 특례법 시행 이후 10년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더니 처리된 33건의 민간 산업단지 승인 변경 안건 중 부결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고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5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서로 앞다퉈 나서고 있죠. 자, 그런데 부산시는 내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배정에서 사실상 전국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500대 분량. 이에 비해 서울시는 6,800대, 제주는 6,000대, 대구시는 4,900대 분량의 보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입니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 부산시의 내년도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20대 분량으로 445대와 450대 분량을 배정받은 서울과 대구시의 2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할 우리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인 전기차 신청 수요부터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확보율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관련 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전기차 보급을 크게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매년 1,000대씩, 2020년부터는 매년 2,000대와 3,000대씩 전기차 보급을 늘려 오거돈 시장 임기 내에 전기 승용차 10,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의 전체 숫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수요만 있으면 충분히 재원에 따라서 늘려나가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과 화물 차량에서 뿜어내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부산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야 할 형편이지만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전국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연탄값에 어려운 이웃들은 겨울만 되면 추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올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연탄 기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 임선은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게에 연탄을 싣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등짐을 지고 골목으로 들어가 차곡차곡 연탄을 집 앞에 쌓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씨,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기부 현장입니다. 그렇게 추우니까 저기 맨날 전기장판 갖고 있잖아요. 겨울철 하루에 필요한 연탄은 최소 3장, 한 달이면 90장입니다. 연탄의 소매가가 800원 정도니까 7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취약계층에겐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입니다. 아이고 고마운 거는 어깨로 못 피겠습니다. 너무 고마우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문제는 연탄값이 해마다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공장 가격이 2016년 446.76원에서
지난해 534.25원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연탄 기부를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기부 실적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부산연탄은행은 올해 연탄 기부 목표 50만 장을 달성할 수 있게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으로 겨울 난방하시는 분들은 연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같이 마음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부산 전역에 연탄으로 겨울 난방하시는 분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탄 기부문인 부산연탄은행 051-246-2464를 통하면 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국토교통부가 한 발 물러서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를 한국공항공사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에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확장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 달 내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공항과 중복 투자가 된다며 확장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추가 확장안을 주장하고 있고 지역 여론도 감안해 검토에 착수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남부발전 새사옥과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나와 사업 추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시와 남부발전에 따르면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이 0.78에 그쳤습니다. 기관 설립 목적에는 부합하고 사업 추진 의지는 높게 평가받았지만 국가정책과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부산에서도 전체 고시원의 4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고시원은 모두 309곳으로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이 140개에 달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부산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해 혁신 기업이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